예. 오늘은 금요일 날로 이번 주만 어디 갔다 오셨길래 목요일 날 방송을 부산 못- 교육이 있었죠. 부산 교육. 예. 부산 정말 부산하게 움직이시네. 이제 그 영남 지역 출마자들 음. 4주 교육의 이제 마지막 교육이 수요일 저녁에 있었고 이제 목요일 오전 일정까지. 우리 원장님께서 진지 빨고 교육하면 무섭더라고. 진지를 막 진지하게 하면은 무섭더라고. 예. 집중력 좋아지고. 어느 날 웃음기가 사라진 정봉주 뿌리 복노사. 참 좋은 현상이죠. 열심히들 공부 진짜 우리가 4주 프로그램인데 이제 지난번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 영남 대상으로 했는데 프로그램 좋거든요. 내용. 이광수 경제 전문가도 오고 김준영 교수도 오고 그런데 후보자들이 공부 그전에 뭐 정치를 뭐 공부를 해 이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해야 된다라고는 하도 강조해갖고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수업에 그렇게 집중도가 높은 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 참 열심히들 하시더라고.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생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런 걸 보거든요. 저쪽 사람들, 윤석열 찍은 사람들의 댓글을 새날에서 가끔씩 보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랑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비판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칭찬하잖아요. 예. 그러면 댓글이 이런 거야. 그렇다고 니들한테 한 자리 안 준다. 아니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일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뭔가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면 뭔가 오는 거고 사실 챙겨주기도 하지. 이해 집단. 예. 예.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바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돈 벌려고 하는 목적 뭐 등등의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예. 내 가치랑 맞으니까 좋아하고 그렇죠. 내 가치랑 안 맞으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가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비판하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를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뭘 얻어 먹었을까라는 마인드가 그래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댓글 보고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짠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뭔가 짐승의 머리 있잖아요.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으나 그게 안면 수심이잖아 지금.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교육감은 그렇게 얘기해. 지금 아까 그 푸나님이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민주당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 가치 집단. 그리고 저쪽 윤석열 집단은 이해 집단 이렇게 하지 않고 가격 집단이라고 표현해요. 가치와 가격이 충돌하면 무조건 가치가 이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그 엄마 아빠들의 투쟁은 못 이긴다는 게 맞습니다. 그거랑 또 맞닿아 예.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천박하기 그지없는 맞습니다. 뭘 챙겨줄 거야 예. 돈 받으려고 저런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살면서 그런 분들이랑 어쩌다 부딪히잖아요. 속이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뭐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그 극우 유튜버들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예, 다 챙겨주죠.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챙김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챙김을 받지 않아서 지지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대표를 대상화하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요. 예. 자, 신설이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여서 자, 우리 저 머리카락 나는 약 좀 먹겠습니다. 드세요. 그 앞에 있잖아요. 어디 오 my hair. 뭐 정청조예요? Oh my hair. 요즘에 윤청조는 많이 봤는데. 예. 자, 제가 먹을 시간이 돼서 진짜 머리카락이 오늘 토난 것 같아 왜? 어떻게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 예? 잘 납니다 지금. 한 진짜 한 5, 6개월 먹었더니 정말 예. 잘 나요. 벌써 5, 6개월이 됐어요? 와. 아니 남영희 위원장 부군께서 요즘 남영희 위원장 쫓아다니면서 수행하면서 고생해갖고 머리가 많이 빠졌대요. 그래갖고 나라모에 도전하겠다고.
그런 분들 많아 주위에. 강의원 칭찬해 주세요. 강의원 방송하러 오면서 꼭 이거를 내 앞에서 먹어. 선배님 이거 선배 후배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후배인데. 오, 여기서 이야기하지 마요. 난 또 나가지 마. 선배님 이거 저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났으면 후배라고 부르기 좀 껄쩍지근한데 알고 만나니까 정말 귀여워. 우리 저 강의원. 나 형 위원이 형 그럴 뻔했네. 이거 먹으면 달라져. 그러니까 그 강의원도요. 옛날 영상이나 사진 찾아보면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뭔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조치를 좀 취했구만. 근데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고기가 한계예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나라모 입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걸 꾸준히 먹으면 훨씬 더. 보통 이제 머리카락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느낀 건데요. 평상시 때 이제 듬성듬성해지잖아요. 예. 근데 초기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눈치채는 경우가 있어.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맞아요. 샤워하고 머리카락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예. 그럼 머리 저 윗머리가 환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손에 느낌이 이상해. 몇 개 없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머리카락이 난다는 생각이 들면 머리를 감았을 때 이 두피가 많이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나는 효과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죠. 지금 딱 먹어서 좋은 사람이 강혜원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딱 그 정도는 이거 먹으면은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밭에 가면은 채소를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놓는 게 아니라 막 터질 듯이 막 그렇죠. 올려나오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 설명한 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무가 뿌리와 영양과 모근을 힘있게 하는데 처음에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는 호르몬제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 야매가 없고요. 예. 무조건 피부과 가시면은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들이 있어요. 처방해 주잖아요. 처방해 줍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최고고 저 같은 경우 그 처방을 그런 약들 안 먹거든요. 순수하게 나라무만 먹는데 이거를 드시고 나면은 확실히 그런 거예요. 그 머리카락 아임 헤어의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머리가 많이 길고 시간이 지나면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약 검사를 할 때 그 머리카락 예. 이번에 저 이성균 같은 경우도 8개월 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지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죠. 그 사이클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게 빠지면 다시 그 구멍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 사이클 돌아가면 다음에 나올 때는 더 얇아지죠. 예. 가늘어지죠. 한 주먹의 손님 대무희도 먹은 뭘 남과 안 나요.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완전 대머리 모공이 막히신 분들은 거의 효과 보기 힘들고요. 아니 나트래니까요. 그런 사람은 특이한 케이스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듬성듬성해지는 분들은 드시면 효과 있다. 예. 자, 나라모 검색하시고 풍성교 검색하시면은 뭐 둘 중에 하나를 검색하시면은 저것을 살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저분 꼭 한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거든. 저분 꼭 드시게 하고 싶어요. 베트남 감독 박항서 감독. 네. 그분. 네. 그분 나는 순간 베트남 시장이 확 열릴 텐데. 그러네. 베트남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을 텐데. 예. 요즘 난리 났어요. 베트남, 김판곤, 말레이시아 뭐 난리 났어요.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예. 나라모 검색하십시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8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많이 됐습니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총선 때 100회를 목표로 뛰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출마를 하시거나 공천을 받으시면 방송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요? 바쁘면 못하는 거죠. 정봉주 TV는 못해도 이거는 꼭 합니다. 멋쟁이. 아니 왜 그러면 정봉주 TV는 제가 진행을 하고
박진영, 남영희를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바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펑크 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나 여기는 10년 붙박이 네. 프라님이 계시는데 몸만 살짝 얹혔다 가면 되잖아요. 예. 내 개인적인 감동은 지금도 가끔씩 꿈만 같을 때가 있어.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나를 살려줬던 낙곰수에 저는 그 어떤 멤버라도 지금도 마음의 빚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낙곰수 멤버 중에 한 분이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 새날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예. 뭔가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낙곰수 멤버 나머지 세 분을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전 열린민주당을 만들었고 김어준 총수는 열린민주당 창당을 방해했고. 근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나 그거 봤어. 그 장면을 내가 우연치 않게 봤어. 다스베이더에서. 아,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저는 정치인 아니에요. 네. 저를 공격했고 저를 반대했던 사람을 손을 잡는 순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 또 열받네. 왜요? 왜냐면 내 주의는 뭐냐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둘 다 맞다예요. 예. 근데 이제 양쪽에 극단으로 나눠서 싸웠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양쪽이 똑같이 공격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럼요. 무슨 말이냐면 너 몰빵론 했잖아. 예. 넌 열린민주당 지지했잖아. 이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데 돌아버리겠더라니까요. 아, 그때 당시에.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가치나 절대선은 없어. 맞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 총수는 몰빵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다를 그러니까 몰빵도 맞고 열린민주당은 그렇다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였어.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단선적이에요. 흑백 논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최강욱 의원 논란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느 쪽이 맞다 이런 것보다는 양쪽의 입장은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틀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또 극단적 악마화는 피해야 됩니다. 내 말이요, 내 말이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에 전주 MBC 채널을 가면 한 며칠 전에 전주에서 했던 조국 장관 북 콘서트가 있어요. 전주 MBC 역사상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 거의 몇만 안 되니까 예. 한 3, 4만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 가면 그 북 콘서트의 사회를 최강욱 의원이 봐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때 황현선 보좌관 이렇게 세 명이 진행을 하는데 최강욱 의원은 그런 식으로 유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국 장관한테 지랄한다고 이야기해. 그렇다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게 그렇죠? 유머라고 유머. 그러면. 그 양반한테는 예. 그런 방식의 유머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말로 뭐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징계를 안 하면 더 이상한 것도 그 이유는 뭐냐면 프레임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아무리 이쪽에서 한 거를 해봐야 이미 첫 시작부터 프레임 싸움에 지는데 언론이 기울어져 있는데 최강욱 의원 관련한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되는 그 보도량이 있잖아요. 예. 그걸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어떤 극한했던 싸움에서 내부 분열은 짧게 끝내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네. 박승근 님이 봉도사님 언어 조심 항상 불안 이런데 이제 이분이 과거 이제 낙곰수 때 그 기억인데 제가 이런 상황을 알고 프라님하고도 약속을 했잖아요. 아재 개그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막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제가 엄청 조심해요 요즘. 각별히 조심을 합니다. 그게 김어준 총수가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몰빵론이었잖아요. 김어준 총수가. 저는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야 됐었고. 근데 총선이 딱 끝나 4.15 총선이 끝났는데 전화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김어준 총수가 전화를 해요. 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우리를 방해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문자를 보내요. 전화질 하지 말고 그러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요. 뭘 그렇게 살아? 그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내놓고 나니까 금방 제 감정이 분출돼서 그런지 그 문자 보낸 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금방. 그렇지. 예. 그런데 또 김원준 총수도 그 문자를 보고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해. 그래서 제가 받았죠. 김원준 총수가 어떠지? 점심 먹어요? 그래? 그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명박 시절의 그 1년 반 2년 동안을 진짜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낙곰수란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었는데 잠깐 동안에 그 서로 작은 길을 달리 갔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것도 아니고 동지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가 김원준 총수 방송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도 없냐? 그럼 제가 이랬죠. 네. 간도 쓸개도 없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없더라고. 예. 내가 직접 보여주시길래 봤는데 간호가 쓰레기가 없더라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방송하면서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이 흑백 논리에 휩싸이면 안 돼. 그러면 극우 국자가 돼버려. 그러면 예.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네 말도 일리 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네 말도 일리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최소한 우리 편들한테는. 저는 네. 제가 이제 가끔 이게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 고사 사자성어 중국 철학 이런 어구를 좋아하는데 중국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최근에 지도자들이 각자 트레이드 마크에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등소평은 도강양회입니다. 도강양회. 칼에 빛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라 이거거든요. 근데 중국 지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동존이. 같은 점은 구하고 서로 다른 점은 놔둬라. 멋있는데. 이게 8자로 연결돼요. 구동존이 화이부동. 같은 것은 구하고 서로 다른 것은 그냥 놔둬라. 그다음 화이부동. 화합하되 정체성을 잃으면서 동화되진 않는다. 이게 제 정치 철학에 가장 마음에 두고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멋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봉도사가 좀 헐렁헐렁한 것 같아도요. 철학과 홀랑홀랑한 것 같아요. 헐렁헐렁. 철학과 자기의 어떤 충만한 컨텐츠 때문에 그 봉도사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자, 이야기 감사합니다. 신소리가 길었는데 자 시작 한번 해보실까요? 출발. 자, 지금 한동훈이 본격 정치 행보를 시작했어요. 이미 법무부 장관 후임까지 지금 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지금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울산 갔더라고요. 갔는데 그 혐오 발언,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건을 또 갖고 와서 뭐라고 씹을씹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인종 여성 혐오 발언 민주주의장에서 퇴출당해야. 그러면요, 동훈아, 쉽게 나 형이니까 말 깐다. 동훈아, 이게 뭐냐면은 여성 혐오로 대통령 된 놈이 하나 있어.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윤석열이 왜 저 선거운동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선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혐오 발언 엄청 했었잖아요. 혐오 발언했죠. 그러니까 혐오 갈라치기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나 윤석열이 했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은 지금 정치 행보를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정치 행보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을 주요 인사들을 막 다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혐오 발언입니다. 카운터 파트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힘도 대한민국 잘 되길 바란다라고 본인들 주장을 해요. 그건 믿어주자고요. 민주당도 대한민국 잘 되길 바라거든요. 서울에서 같이 부산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한쪽은 경부선을 타고 갈 수 있고요. 한쪽은 호남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누구는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기차 타고 간다고 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 욕하는 것 자체가 본인과 생각이 다른 그룹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혐오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뭔가 비판을 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방패 막기가 되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정치 혐오 또는 야당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것도 공무원이 이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이 불법을 세금으로 하고 다니면서 지금 뭐 간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방을 내려가면 보수 언론이 일제히 띄워주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동훈이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이는 건데 요거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저 불법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불법으로 선거운동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돌면서 막 지지자들이 열광하잖아요. 이 열광에 20배, 30배를 우리가 이미 낙검사 하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뭐 20배, 30배, 100배도 넘지. 그렇죠. 100배도 넘죠. 예, 그러면 이 지지하고 열광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죽여라 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어제 어떤 군중인지 아세요? 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열광했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돌았습니다. 한동훈 씨. 한동훈 장관님, 이 열광하는 거예요. 일명 우리가 이제 SNS 시대에 좋아요 뽕 맞았다 그러거든요. 좋아요 뽕은요, 내일 아침에 죽여라 뽕으로 그렇지. 죽여라 화살로 바뀌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그럼요. 그럴수록 겸손해야죠. 이 군중은 내일 내가 십자가 졌을 때 나를 죽여라라고 돌변할 수 있는 군중이다. 이렇게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깊이 있게 관조해 보지 않은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예. 뽕 맞아가지고. 자, 그러면 좀 전진시켜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 한동훈이 이제 입당을 하고 출마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그냥 기정사실화 됐어요, 이제. 예. 언제 사퇴하는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구세주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예. 이게 있잖아요.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과 동일체, 검사 동일체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는 윤석열의 지지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1이에요. 쟤네들이 예. 지금. 근데 이게 1 플러스 1을 10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이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이 국민의힘 바깥에 있었는데 국민의힘 들어가면 국민의힘한테 지지율이 올라간다 같은 그런 요소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예를 들어 갖고 설명해 줘야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지율 40%가 넘고 50%가 넘었어요. 왜? 이낙연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갖고 이낙연 대표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인해서 견인되는 그러한 지지율이었었어요. 반사체라고. 반사체였었죠. 그때 국무총리 그만두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그때도 40%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빚이 사라지면서 점점 이 지지율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지금 한동훈 지지율이요. 저 윤석열 지지율하고 싱크로율 99%입니다. 그렇지. 99.9. 빠져나오는 순간에 본인이 스스로 빚을 내야 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빚을 낼 수 없는 순간에 반사체, 자체 발광체 아닌 순간에는 서서히 풍선이 실펑크난 것처럼 바람 빠질 때 살살 빠집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발언에 지금요. 보수 언론이 자 윤석열 무섭고 윤석열 그 빛 때문에 거기 가서 붙어갖고 바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떨어져 나가. 근데 한동훈이 말실수에 이런 순간에 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식하고 폭정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역대급 낮은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돕고 있는 애가 한동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지금 분위기 보면 윤석열 심판선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심판선거인데 윤석열과 똑같은 포지션으로 가면 한동훈 지지는 말하자면 이번 총선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한동훈 심판선거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척 높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여당의 소위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자기 주군을 밟고 올라서야 돼요. 밟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진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국힘이 지지율 올라가지 않고 그런 게 윤석열 부정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정치를 선언하는 순간 한동훈이 선언해야죠. 국힘에 입당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거 할 수 있냐는 못해. 거예요. 왜냐면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 지지층이 지지율이 빠지거든. 그러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때부터 스텝이 꼬여요. 점점 지지율 빠집니다. 그리고 국힘에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까지 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저와 친한 다이하드 불사조가 있어요. 홍카콜라. 다이아드. 홍카콜라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심판 선거라고 하는 프레임에서는 어떻게든지 윤석열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렇죠. 한동훈의 스탠스는 반윤까지는 아니어도 비윤이어야 돼. 근데 비윤. 그런 순간 또 지지율을 빠져.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 다 한동훈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 지지율 또 빠져. 그럼 어디서 가져올 거야? 아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한 대한민국 극우 30%의 지지율만 갖고 나 지금 국민의힘 입당할게 하면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아유, 한동훈은 이제 조금 있다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스탠스 잘 취하고 민주당에서 상임위에서 싸움을 잘하면 올해 2월 6일, 2월 7일 강미정 씨가 얘기했던 이정섭 처남의 마약 사건을 덮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몰랐냐? 몰랐으면 바보고 알고 덮었으면 너희는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에게는 끊임없이 이정섭 차장의 처남 마약 사건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네. 그 한동훈 그러겠지. 이미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랬죠. 이미 거기 뭐 인사 조치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일단 전체적인 스탠스에서 최소 비윤을 해야 되는데 비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대부분 비윤 또는 반윤을 하려면 윤석열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요. 그거 가능하겠냐가 첫 번째고 예.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할 거냐. 나 이게 걱정되거든요. 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제 뭐 현직 법무부 장관이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을 내려놨을 때 김건희 특검이 이제 이슈가 된다고 보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입장 못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론조사도 보면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거든요.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 저희 말하면 중도 확장성이 한동훈한테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엔 제가 봤을 때 정치라는 게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 주군을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등 돌리는 그 스탠스로 가야지 자기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이 사는데 또 동시에 아이러니컬하게 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자기 지지율 다 윤석열한테 온 거거든. 그렇지. 근데 윤석열한테 온 지지율을 안고 있자니 그럼 윤석열 지지율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등을 돌리고 윤석열을 까자니 자기 지지율 또 빠질 거고. 애당초 태생부터 정치를 할 수 없는 태생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와우하고 카메라 들이대고 와우하고 이제 내일 모레 보세요. 그 와우하는 사람이 죽여라 이걸 바뀐다니까요. 한동훈이 정치를 할 생각이었으면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아이를 진짜 아이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을 때 어떤 스탠스 해야 되냐면 용산에서 봤을 때 한동훈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아, 저 새끼 이기적이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나이를 떠나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스탠스가 갖는 이 국가적 위치가 있잖아요. 예. 진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면 맞습니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가는 일종의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검사 통일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됩니다. 내 말과 조금만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기분 나쁘고 찍어 내리려고 하는 게 습성화돼 있어서 윤석열 이야기에 단 1도 벗어나지 않았던 한동훈이 정치권으로 들어온다는 건 진짜 허상이라는 거죠. 네. 바람 많이 부는 겨울에 가발 벗겨지는 소리 같은 거죠. 실제로 예? 아니 정치권을 나오면 정치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진짜로 가발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죠. 민낯이 이제 민낯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저 자꾸만 그 얘기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데 비유예요, 민낯이. 비유. 아, 예. 비유였죠. 그럼 훌륭한 예. 비유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위장을 할 수 없다. 네 있는 그대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그럼 너의 트레이드 마크를 뭐로 가져갈 거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선언을 해야 된다. 어느 것도 선언을 일단은요 좀 이 소위 말하는 뽕에 취한 애가 예. 길거리 갔더니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어. 자 깨놓고 얘기 한번 해볼까? 실제로 이런 방송하다가 조금 유명해지잖아요. 예. 그럼 진짜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죠. 많이 봐. 주위에서도 꽤 많이 많죠. 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야 이렇게 되는 거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일을 하지 착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가면 알아보는 사람 많거든. 지들 표현에 의해서 어디를 내려갔더니 셀카 찍자고 한 3시간 뭐 기차를 못 탔다 이런 이야기는 약간 과장된 뻥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 뻥에 취하면 내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대한 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재밌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면 셀카 찍는 사람들이 많거든. 재밌는 거예요. 대구 가도 그렇고 대전 가도 그렇고 울산 가도 그렇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출근하다가 기자들이 저쪽에 모여 있으면 그쪽으로 뛰어간대잖아요. 그런 주장 누구라고 말 안 했죠. 예. 아니,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기자들 참 좋아해. 자, 김건희 특검까지 한동훈이 어떻게 할 거냐. 예. 윤석열 한 발짝도 못 벗어날 거다. 뭐,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이 있다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 건의해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했다까지는 할 수 있어. 최고의 전략이지. 사실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못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1인자한테 찍히는 수가 있어요. 그 1인자분이 아까 말한 윤석열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의 반윤 스탠스와 만약에 한동훈이 스탠스를 잡더라도 비윤 또는 친윤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전략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신당과 이준석 신당.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물론 한동훈이 뭐 신당을 차린다는 건 아닌데 윤석열 신당과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나온 적 있잖아요. 예. 이준석 신당이 더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이 자체 발광체로서 만약에 이준석과 한동훈이 붙는다면 이준석이 저는 이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윤석열을 빼고 윤석열 지지층을 빼고 나면은 한동훈 지지층은 사실상 없다. 그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저렇게 반윤 스탠스를 취하다가 윤석열한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크지.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파급력은 없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준석이 반윤 하는 척 하다가 요즘 스탠스가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풀어보세요, 썰을. 들으신 거. 들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들은 거는 이제 휴민트 정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워딩으로부터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그 표현 말로부터 하는 게 이제 시긴트 정보란 말이에요, 이게. 시긴트. 예. 사인? 그렇죠. 시그널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요즘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요즘 하는 걸 보면 윤석열 국힘으로 롤백하는 자락을 까는데 직접 윤석열에게 돌아가게 되면 모냥 빠지니까 한동훈과 손잡을 수 있다?
라는 뉘앙스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훈 쿠션으로 윤석열에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징후가 계속 보입니다. 그럼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선거제도가 연동제냐 병립이냐. 병립이냐. 근데 지금까지는 연동형으로 갈 거라고 이준석이 보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럼 비례해서 충분히 한 1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지금 국회 분위기가 병립형으로 롤백하는 듯한 이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거든요. 그럼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지역구를 다 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국힘 내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캐비넷설이 돌아요. 또 캐비넷을 누군가가 흔들고 있고, 그 캐비넷에 있는 정보가 이준석 귀에 흘러 들어갔다. 그 본인은 알잖아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 처음에 막 탈당하고 그럴 때 기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국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준석 탈당 못합니다. 딱 잡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탈당을 합니까? 그럴 때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이준석 팽당하고 난 다음에 빌드업하고 탈당 빌드업하고 있을 때 그때 기자들이 얘기했는데, 요즘 그 징후가 보여요. 그리고 같이 지금 토크 콘서트 하고 다니는 이현주가 탈당 스탠스에서 롤백 스탠스로 또 바뀌었어. 그래서 이들이 지금 국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빌드업을 다시 하는 거 아닌가. 아주 지금 묘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총선 관련한 보고를 받고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놀래가지고 지금 백석도 안 된다고? 뭐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작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캐비넷을 열었다 일 수도 있지만 둘 다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 저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 저쪽 했던 그 체리따봉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야, 너 그러지 말고 뭐 대통령 스타일이 뭐 대놓고 사과할 사람은 아닌데 너 다시 돌아오면 정말로 중책에 맡겨줄게 라는 시그널이 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는데, 요거를 저는 이준석이 받았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언론을 대상으로 한 거래 중인 거죠. 딜을 하고 있는 거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 정치 일정에서 그 전에는 만기칠람하면서 직접 윤석열이 나서다가 요즘 인유안을 세우는 데부터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요즘은 윤석열 문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법이야. 철저하게 김한길 문법으로 보입니다. 그럼 김한길은 이준석이 튀쳐나가면 총선 못 치른다. 그래서 이준석을 달래고 잡는 작업을 윤석열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런티 할 터이니 들어와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시그널을 김한길이 이준석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원래 이제 정치인이라면 그걸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밀당을 하죠. 밀당을 하죠. 몸값 올리려고. 몸값 올리려고 밀당을 하죠. 그리고 또 한 축, 유승민이 이런 분위기를 보고 유승민도 고민에 빠졌는데, 국힘의 판단은 이거라는 겁니다. 유승민은 무조건 탈당한다. 그럼 유승민, 이준석 같이 탈당하게 되면 국힘이 와야 되는 분위기로 가니, 자, 캐비넷을 흔들든 떡을 주든, 캐비넷을 흔드는 거 채찍을 하는 거거든요. 당근을 주든 이준석은 잡아야지, 유승민, 이준석 둘 다 나가면 국힘 완전히 몰락한다. 이 위기감이 작동이 돼서 김한길 대표 쪽에서 이준석은 잡는 쪽으로 갔고, 이준석이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는 과정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한치 앞을 못 봐요, 지금. 이준석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전체 요건이라고 하는 큰 구조 내에서 사실은 본인이 고립되어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권력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면 쉽지는 않을 텐데, 그걸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 되는 거고요. 이걸 이겨내야 훗날 대선 주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자산은 뭐냐면 윤석열과 반대편에서 합리적인 척하는 합리적 보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합리적 보수를 버리고 이준석이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1+1+1이 그냥 원이 되는 거예요. 몰락하는 구도로 가는 거죠. 원래 그런 거고 이준석 네. 정치적 자산은 다 날아가는 거지. 다만 이준석은 유승민 효과를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박근혜 배신했다고 지금까지 유승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좀 많기는 많을 텐데. 요즘 스탠스는 돌아가는 스탠스예요. 근데 우리 봉도사의 촉이 봉도사가 그런 거다. 아니 어딘을 잘 보세요. 네. 요즘 엄청 한동훈 빨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 예. 건데 이준석이 지금 포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총선 얼마 남겨두지 않고 회군한다거나 돌아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는 확장성이 없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랑 단일화했던 거랑 아주 유사한 구조가 맞습니다. 생기는 거죠. 예. 이걸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자, 어쨌건 뭐 다시 이번 주제로 돌아가면 한동훈은 어쨌건 간에 한동훈이 예. 뭐 총선 출마를 하는 건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예. 요게 그냥 친윤 스탠스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없습니다. 결국엔 예. 이준석이 그랬던 것처럼 한동훈도 이준석 스탠스로 윤석열을 때려야만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맨날 모셨던 그 자기의 주군 같은 사람인데 메시지를 낼 수 있겠어요? 그게 한동훈의 한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정치권에서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을 한동훈이 빠는 멘트를 보신 적 있어요? 말하자면 칭찬할 건 없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송영길 뭐 엊그제 보니까 서영교 막 때리잖아요. 예. 그 때리면 주목을 받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윤석열은 칭찬하지 못하고. 근데 정치권 나와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망했는데 예. 내가 장래의 대선 주자가 되면 다른 정치하겠습니다 하려면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해 줘야 되거든요. 한동훈은 첫 닭이 울기 전에 윤석열을 배신해야만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이제 강남 을 얘기도 나오고요. 한때 종로 얘기도 나왔잖아요. 전 한동훈 장관님 종로 나오세요. 그럼 우리가 곽상원 위원장을 붙여줄게요. 무슨 그거 약간 복잡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치고 예. 지금 썰은 어디까지냐면 한동훈의 지금 그 정치적 성공 가능성을 한번 잠깐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우세한 게 대구 출마설. 왜냐면 수도권에서 만만한 곳이 없어요. 만만한 곳이 없죠. 대구 출마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강남 나가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착할 수 있는 자리가 수도권에 사실상 없어요. 정치적 의미로 보면 한동훈이 지금까지 독립해서 뭐 해본 적 없잖아요. 없죠. 근데 종로 나가도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지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가 지금 고민하는 건 출마를 하는데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힘에 진짜 정치인들. 그러니까 보수고 어쨌든 수구적이지만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험지로 나가갖고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을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안전빵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구 얘기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구 출마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니 의미 강남 없어요. 출마해도 끝입니다. 그렇지. 부울경가도 확신을 못해요. 그 부울경가도 별로 임팩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용산이나 예.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영등포 을 이런 데 나가는 의미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만치가 않거든 지금. 다 집니다. 다 집니다. 예. 어딜 나와도 강남 제외하면 어딜 나와도.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을 빼놓고 부울경에서도 한동훈 평가가 안 좋아요.
부정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호기롭게 민주당 패고 있긴 한데 결국 동훈아 너는 결국 첫 닭이 굴기 전에 윤석열 배신할 수밖에 없다. 진짜로 대선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배포. 그리고 한동훈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또 그 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다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 사람들 기억 못하는 사람 많거든. 한동훈이 민주당 까는 지점에 한동훈 본인의 그 수많은 의혹들이 또 있습니다. 핸드폰 비번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야, 뭐 어떻게 살았으면 핸드폰 비번을 22자리씩이나 하고 다닌답니까? 에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고요. 자, 근데 한동훈의 주군인 윤석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지금 프랑스에서 돌아오면 예. 노랑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할까요? 저는 100% 한다고 봅니다. 보람 PD. 오타가 있어요. 노랑봉투가 아니고요. 노란 봉. 괜찮아요. 노랑봉투법. 노랑 통닭도 아니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저는 한다고 봐요. 국회에 반대했었잖아요. 여론조사가 있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아, 여론조사 무시하고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이제 대한민국 소수로 짜그라드는 과정이잖아요. 예. 이게 윤석열 탄핵, 윤석열 심판 총선으로 가는 그 시작점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심지어 이건 전화 면접이에요. 예. ARS가 아니야. 윤석열이겠죠. 내 부정평가보다 낫네. 그냥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투표장이랑 상관없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50일. 거부권 행사해야 돼. 29. 이 여론조사를 놓고 예. 거부권 행사하는 건 유일하게 윤석열의 명분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걸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까지 거부권 행사한 거 이유도 안 붙여요. 아몰랑이에요. 아몰랑. 아몰랑 나 거부권 할래. 야, 100% 한다고 봅니다. 머릿속에 대통령의 어떤 자격은 정말 1도 없는 예. 엠브레인 퍼블릭과 YTN 여론조사였어요. 예. 아, 우리도 여기서 밝혀줘야 돼요? 아니 밑에 자막으로 저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예. 굳이 다 안 밝혀도 됩니다. 깨알 같지만 그게 들어 있어요. 저는 100% 행사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하나 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를 국회의장하고 같이 해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이틀 열기로 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탄핵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결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탄핵이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처리를 못하면 일주일 뒤에 또 어차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는 11월 30날 탄핵하고 12월 1일 날 표결 발의하고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12월 8일, 12월 9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을 맞춰야지 이번 회기 내에 좀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11월 30과 12월 1일 날 못하게 되면 일정이 많이 꼬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일주일 미루죠? 그럼 8일, 9일이에요. 8일, 9일 미루면 그럼 김건희 예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로 들어가고 그럼 김건희 특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1월 30, 12월 1일이 2명의 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가장 유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배수의 진을 치겠다 그랬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그렇게 허투루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진짜 정말 잘해요. 예. 이게 박광원 대 홍익표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정말 잘해요. 예. 네. 박광원 대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동관 탄핵 쌍특검 반드시 하긴 합니다. 예. 이거는 여론조사 아까 보셨지만 이동관 탄핵도
압도적이에요. 한 11% 높아요. 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못 해내면 안 되는 거고. 예. 총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도는 이미 민주당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인적하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중도의 한 90% 이상은 민주당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 여론조사는 대체로 45대 20.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45가 민주당 쪽으로 와 있고 한 20쪽이 국힘 쪽으로.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게 되면 6대 4나 3대 7로 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총선은 지지층 결집이 제1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한 줌 남아 있는 중도라고 하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요 뭐 사상 유례없는 짓 했잖아요. 지금 그 탄핵을 막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법사위 열어놓고 바로 산회시켜 버리고 그 법사위에서 지금 민생 법안들 뭐 한 100개, 200개 있는 거 처리해 줘야 되는데 예. 그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그 병목을 딱 걸어버렸죠. 왜냐하면 그게 본회의를 열면 그런 거를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여는데 이거 처리 안 됐는데 니들이 지금 탄핵하려고 국회 본회의 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명분을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고 그 조승래 의원도 재밌더라고요. 이동관이 국회 해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자기 탄핵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 저 무슨 법적 근거로 저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사는 안 봤어요. 근데 다른 스쳐 지나가는 거에 보니까 헌법을 바꿔서 국회 해산권을 넣어야 된다. 뭐니 이게 지금 국회 해산권은 뭐가 어떻게 국회 해산을 해요? 지금 국회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이동관이가 예. 국무위원 사칭한 자 아니야. 국회 나와가지고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무위원이 아니야. 예. 그럼 또 사과해요. 사과할 때도 뻣뻣하게 사과를 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그 있잖아요. 국회 가면은 이동관 사람으로 안 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웬만하면 이동관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야. 조승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입방정 떨 시간에 본인 맛가림이나 해라. 아니 사이다.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또 어디 특강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계엄령을 때려갖고 국회 해산해버리면 어떡하죠? 우린 지금 계엄령을 못 때립니다. 계엄령을 때리면요 국회에서 계엄령 해체 요구, 계엄령 중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참.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군부 정권들이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끔 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해산을 못해요. 계엄령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계엄령 그 발동하잖아요. 국힘도 다 반대합니다. 이동관이가 이명박 때는 좀 그래도 빠릿빠릿했거든요. 예. 이 나이를 먹어서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못 꺼내오더라고.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헛소리만 하는 거야. 가짜뉴스면 엄청. 그 가짜뉴스 자기 입에서 국무위원 쪽 하는 거 보면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국회 해산권 꺼내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국회 해산권하고 어우. 자 그러면 봐봐요. 섬뜩함을 느꼈어요. 저게 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지지층의 결집을 좀 바라면서 총선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국회 해산권 하게 되면 말 안 되면 대통령 국회 해산해버리면 되지라고 정신 승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 가짜 뉴스 막 뻥뻥 쏴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태극기 집회 가가지고 붕짜자 하는 거랑 똑같은 정도 맥락이고요. 지금 노란 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그 다음에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탄핵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 예. 와 정신 못 차리겠다. 또 나가고 싶겠다 외국에. 김건희 특검이요. 그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이제 통과시키고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한번 더 볼까요? 특검 찬성 59, 반대 28.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총선 망하는 소리.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에 대한 쓴소리 그때부터 나올 거예요. 말하자면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내임덕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저거를 지금 여론조사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숨어 있는 내용들을 좀 봐줘야 돼요. 저거 두 개를 묶어서 특검 그 패스트 트랙에 올려 태운 거거든요. 대장동과 예, 대장동 50호 클럽. 대장동 50호 클럽은 아마 단독으로 분리해 놨으면 저거보다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민주당이 왜 잘했냐면 대장동 50호 클럽은 이미 국민들에게 죽일 놈 된 거예요. 전 이미 악마화된 거거든요. 예. 그럼 대장동 50호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같이 묶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는 대장동 50호과 유사하게 악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대중 여론 작업할 때 여론 조작인데 은연중에 민주당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만약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하게 되면 조금 낮게 나올지 모르는데 대장동하고 묶이면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더군다나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비리 밝힌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보수도 찬성하는 예.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게 이슈가 됐을 몇 개월 전에 했던 여론조사보다 예. 김건희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여론조사. 더 나빠졌죠. 보통 한 35대 한 뭐 50몇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적절하다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28%밖에 안 예. 된다는 건 윤석열 현재 지지율보다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요. 바로 가면 국민들이 저 그 특검 꼭 가야 돼. 그런데 그 전에 11월 30날과 12월 1일날 예열을 하고 가요. 검사 2명의 탄핵과 이동관 탄핵하고 가게 되면 이게 일사천리로 이들의 부정한 집단, 부정한 행위 이렇게 쫙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동훈이가 어디 또 지방 돌아다니면은 기자들이 물어보면 돼요. 김건희 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참. 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특검, 대장동 55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이 묶었는데 저거 그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저 보수층에서도 반발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의혹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수 일부긴 하지만 예. 보수의 다수는 김건희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극우들이 있고요. 예. 그중에서 한 20, 30%의 사람들은 김건희가 윤석열 앞길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뭐 통장 48에 쓰였고 이미 법원 판결물이 있어요. 통정 매매 등 여러 차례 사용됐다. 이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저걸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권이 걸 문제인 게 예.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은요. 사실 윤석열이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당사자죠. 이해충돌이란 말이야. 예.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 맞습니다. 이거는 내 집사람의 문제이고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에요. 나는 설사 거부권 행사할 할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나는 이해충돌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지지율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딱 올라가요. 받아들이는. 예. 지지율 쫙 올라가고 집에서 쫓겨나겠죠. 댓글창 안 받아 보이네요. 알려주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알려줘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지. 예. 절대 못하는 못 거예요. 합니다. 근데 어떤 구조냐면요. 혹시 이쪽 여러분 들을 게 없어가지고 정봉주 나온다고 보시는 분 설명을 좀 드리면 윤석열은 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깨끗한 대통령인가 보다 하지만 예. 여러분 결혼 생활 안 해보셨어요? 김건희 재산이 70억이 넘어요. 김건희 이름으로 된 것만. 그 70억이 되는 재산 형성 과정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은 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70억을 모았을 때는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 많은 공범.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에다가 지금 인수위가 생기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정점 노선이 바꾸는 바뀌었어요. 작업이 예. 생겼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탄핵감이에요, 그냥. 그게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탄핵의 시작점인 거지, 좀. 만약에 윤석열이 이걸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예. 이슈가 쫙 빨아들인 이슈가 될 거고요.
일단 국민의힘한테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검사 추천 있잖아요. 검사 추천. 예. 어차피 야당이 할 거잖아요. 야당 1명, 여당 1명입니다. 2명이 올라가요. 지금 이번 특검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원래 특검은 여야 1명씩 추천합니다. 아니 이제 그 당사자가 대통령일 경우에는 예. 야당이 2명 추천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 고르는 걸로. 예. 근데 이제 그냥 상상이지만 특검을 이성윤 본인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성윤 본인이 하겠다 그랬어. 이성윤. 예. 그 이성윤 한 명. 예. 그리고 누가 그랬는데 정진훈 검사 예. 독직 폭행 예.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누구 고를 수 있을까요? 이문정 검사 괜찮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는데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에 이 총선 물 건너갑니다. 아 정말 한국 들어오기 싫겠다. 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저거. 거부권 행사하면 그 거부권 행사가 이제 국회에 제의 요청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그 정봉TV 송영길 대표가 설명한 걸 보면 국회 제의가 오면 재적의 과반수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출석의 과반 그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방송에 이야기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국힘 의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빼고 되면서 출석하지 말아야 돼요. 30명만 빠지면 가능하다는 30명 거죠. 빠지고 가능하죠. 왜냐 우리가 우호 지분까지 180명석이 나오거든요. 180석. 그럼 90에서 270명 그러니까 269석쯤 나오면 269석 정도가 출석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180석 찬성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 못 하는 거죠, 이제는. 통과가 되는 거죠. 국힘 의원들도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거를?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 이런 게 있거든요. 김건희를 쳐야지 이번에 총선 해볼 만해요. 김건희가 윤석열 옆에 딱 찰싹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권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호감의 쌍두마차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박정희가 독재할 때 유경수 여사를 가져와서 그거를 약간 중화시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니었는데 예. 내용은 부부싸움 엄청 했다고 그러더만. 그러면 근데 유경수가 박정희의 나쁜 이미지를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게 없어. 둘 다 비호감이야. 비호감 쌍두마차. 쌍특검. 참. 오, 댓글 좋은 분이 썼네. 이성윤 한동수 감찰관.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아마 주말 일요일 날 좀 들어오죠 아마 한국에. 예. 들어오면 정말 날마다 술일 것 같아. 날마다 술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28일 날? 28일 날 지금 부산 엑스포 결정되잖아요. 한국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그건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죠. 28일이요? 부산 엑스포요? 네, 결정되는 게. 애당초 그거는 3등 잘하면 2등 그냥 3등으로 메이드 된 거라고 봤는데 그거 갖고 1년 동안 희망 고문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와, 그럼 윤석열에 또 하나 리스크가 생기네. 너 그러면, 뭐 했냐 지금. 그러면 그리고 그 전날인가 27일인가 28일 날 수능 발표합니다. 수능 발표했는데 그 킬러 문항 갖고 이번 수능 보는 애들 정신심란하게 만들었거든요. 점수 떨어지는 그 학생들 다 누구 욕하는 줄 아세요? 네가 수능 흔들어갖고 내가 점수 안 나왔어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마녀 사냥을 할 사람 찾아야 되거든요. 이번 수능 보는 사람들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야, 12월은 뭐 정말 민주당의 시간이고. 예, 그거 발표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11월 30날 2명의 검사와 이동관 탄핵합니다. 그 12월 1일 날 표결해요. 난 모르겠고 예. 맨날 술이야. 이게 있죠. 사람이 살면서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게 덕이든 뭐 업이든 간에 그렇게 정치를 해놨는데 지금은 쉽게 표현하면 수학의 계절이 다가온 건데 나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 보복 수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게 되면요 이제는요 보세요. 지금 검사 2명 손준성, 이정섭 탄핵하는 게 이게 무척 의미가 큰 게요. 검사들이 이제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그렇지. 이거 잘못했다 나 탄핵되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코스냐면은 위에 잘 보여가지고
검사장 승진하고 예. 그걸로 퇴임을 하면 전관 이후 정관 받고 이후 받고 그러니까 법이 생겨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애들은 예. 지금. 전화변론 같은 걸 통해서 수십억 걷어 들이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탄핵되면 일단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해. 그리고 선거도 못 나가. 공식에 진출을 못 공직을 하니까. 못 해요. 그리고 일단 퇴직금이 반으로 줄어요. 퇴직금이 반띵이야.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요. 퇴직하고 검사장 달고 나와서 부장검사까지도 전관 좀 받기는 어렵고 예. 검사장 달고 나오면 한 1년 정도 이 인생에서 가장 쭉 빨아들이는 시간인데. 아니요, 그거는요 조금 이제 그 부장검사만 돼도요 일반 그 변호사보다 곱하기 2가 됩니다. 수임료가. 어쨌든 근수는 떨어지겠지. 근수 검사장보다는. 떨어지죠. 근데 그래서 검사 출신들 특히 특수부나 이런 사람들 옷 벗으면 옷 벗자마자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개인 변호사를 오픈을 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빱니다. 그때 돈을 잔뜩 다 벌어놓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변호사를 해. 못하죠. 공직 못 가요. 네. 출마 못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이 손준성 검사하고 이정석 검사 탄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검사를 시켜서 민주당 의원들 보복 수사하려고 하는데 어느 검사가 자진해서 나서겠냐는 거예요. 이정석 수원지검 차장 갔잖아요. 이재명 잡으면 너는 이제 검사장 올라간다. 의기양양했고 해서 갔을 거로 보여요. 가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이상해. 이제 저기 누굽니까? 남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정석 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이정석 검사 탄핵 시켜버리면 되지. 그럼 뭐로 탄핵을 시켜요? 그러면 탄핵할 거니 나올 거야. 근데 진짜 나온 거야. 무섭다. 남이가 무섭대요. 내가 당의 의원들이 막 고민하길래 이정석 탄핵하면 되죠. 민주당 의원들이 180명인데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의 특수부 터는 족족 문제입니다. 나올 겁니다. 쑥 나온 거예요. 저번에 이 흐름도 있어. 내부적으로. 탄핵의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이미 검찰 내 동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만하자 좀 제발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형사부 검사들이 이제 3개 부서로 4개로 나뉘잖아요. 특수, 공안, 형사, 공판. 공안도 부글부글 끓어요. 공안은 주로 이제 간첩. 그다음에 선거. 요거 하는 데거든. 정치인 수사하는 데가 공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정치인 수사 중에서 선거법은 공안에서 하고요. 뇌물 정치자금은 특수에서 해요. 그리고 형사는 전체 검사의 90%인데 이 사람들 진짜 12시까지 일해요. 개고생하는데 맨날 특수부는 탱자 하면서 근데 특활비도 안 주고. 특활비도 안 주고. 소고기도 안 사주고. 예, 소고기도 안 사주고요. 이분들은 대패 냉동 삼겹살 먹어요. 얘네들 그런다면서요. 특활비 특자와 특수비 특자가 같아서 특활비는 특수가 먹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특수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데서 차출을 많이 해왔거든요. 나 돌아갈래. 너무 안 되는 걸 자꾸만 지긋지긋하게 끌고 가니까 검사는 다시 보복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다. 알겠습니다. 참 어쨌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일부러 즐겁게 이야기한 이유가 숨막혀 죽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자 봐라 12월 달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릴 것이다라고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그럼요. 어제 우리 방송 끝나니까 남영희 위원장이 가면서 걱정을 해요. 봉도사님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유튜브를 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남영희 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퇴했습니다. 예, 그랬다 그래요. 네. 아이고. 고내용 거기까지. 그렇지. 지금 조중동이 또 일제히 때리는.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자, 요 방송은 또 이제 정봉주 TV 7시에 또 걸립니다. 또 주제가 뭐네요? 요거. 요네요. 요거. 예. 오늘 금요일이었구나. 금요일이죠. 목요일이라고 착각을 했었네요. 자, 정봉주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던 정치천재 정봉주. 일단 오늘 83회 방송 마치고요. 자, 우리 의원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은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